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지호입니다. 이번 시간은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은 저도 그렇고 저희 또 현대투자연구소도 그렇고 뭐 다른 전문가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 이구동성으로 외국인 순매수 전환이 임박했다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몇몇 고수들하고 의견도 나눠보고 나름대로 나름대로 고민을 해보니까 외국인들의 어떤 그 본격적 순매수 전환은 아직까지는 시기상조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오늘 방송을 통해서 해당 그 자료들 근거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들 매매 전략에 대한 전망. 기본적으로 이제 그 외국인 추가 매도에 대비를 해야 된다고 이제 보는 거죠. 결정적인 근거는요. 지금 나스닥 시장 기준으로 다우보다는 나스닥이 더 신뢰도가 높습니다. 나스닥 시장 기준으로 대략적으로 한 500포인트 정도, 500포인트 혹은 600포인트 정도는 오버슈팅이라고 이제 보는 거죠. 7,900포인트에서부터 한 8,500포인트 사이는 오버슈팅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기술적 자율 반락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거고, 우리 시장으로 따지자면 이제 기술적 자율 반락이 외국인들의 어떤 그 매도에 의해서 이어진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 매도의 어떤 그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유가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라고 이제 보는 거죠. 지금 이제 WTI라고 그러죠.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 기준으로 1차적으로 이제 그 20달러를 넘어서야지, 20달러를 넘어서야지 외국인들이 순매수 전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분기에 이어서 2분기 같은 경우, 2분기면 이제 그 4, 5, 6월이 되겠죠. 뭐 사상 최악의 어떤 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걸 어떤 계기라고 그럴까요? 어떤 그걸 이유로 해서 역시 그 외국인의 추가 매도가 예상이 되고요. 기업 실적이 워낙 안 좋고 지금 뭐 몰려오는 회사채들 막기에 굉장히 지금 뭐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그거를 근거로 외국인들이 추가적으로 이제 매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글로벌 IB 중심으로 리스크 관리 차원의 어떤 그 분위기가 굉장히 지배적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유동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또 그 외국인들이 추가적으로 순매도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하튼 간에 우리가 그 자료를 통해서, 준비된 자료를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뭐 8월 대세론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8월 혹은 9월 정도 대세론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 근거는 일단 그 8월이면 이제 날씨가 상당히 뜨겁죠. 그래서 이제 그 확진자 수도 이제 급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8월, 9월 정도면 또 치료제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8월에는 또 일시적으로 뭐 대세론 얘기가 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 정도 되면은 시장 분위기는 상당히 뭐 좀 호전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동안 이제 제 논리에 근거한다면 5월 달까지는 이제 그 박스권 혼조 구간이 좀 불가피하다 보고 6월 달 이후부터는 점차적으로 이제 그 저점을 높이는 그런 상승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고요. 대략적으로 이제 그 짧게는 2개월, 한 3개월 정도 공백기, 주도주 공백기에는 최선이 아니라 차선이 어떤 선택이 필요하고, 대북 테마가 절대 그 최선이 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국지적인 어떤 그 재료라고 봐야 되겠고, 바이오 섹터도 일단 삼성전자 혹은 삼성 SDI가 조종받는 환경 속에서 이제 바이오가 이제 들어가다 보는 거죠. 그 시장의 어떤 그 궁극적인, 우리가 제가 이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시대적 흐름을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시대적 흐름의 어떤 우선순위 봐서는 여전히 이제 비메모리, 그 다음에 그 전기차가 우선이 돼야 될 것이고요. 기타 이제 뭐 바이오든 뭐 다른 뭐 5G든 다른 테마가 후순위로 이제 우리가 그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체험 VIP 관련해서는 방송 맨 끝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요. 여하튼 간에 이제 공감을 하시고 이제 같이 하신다는 분들은 입금하시고 저한테 보유 종목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량을 적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자세하게 제가 진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그 나스닥 종합지수인데요. 자, 현재 지금 8,495포인트로 마감이 됐죠. 지금 그 좌상단에 보면 이제 나스닥이 2019년 8월 5일이면 우리나라 같은 이제 8월 6일 날이 또 의미 있는 바닥이에요. 이때가 그 미중간 무역 전쟁의 어떤 그 최악의 그런 구간이거든요. 이때 지수가 이제 대략적으로 한 7,800, 900 정도 된다고 보는 거. 최저로 봐서는 이제 한 7,800 정도가 된다고 보고. 그리고 요번에 이제 그 주가가 조정받을 때 8,500포인트 정도. 그러니까 이제 경기선이라고 그러죠. 철저하게 이제 경기선에서 지금 조정을 받았는데 지금 시장 분위기에서 지금 이제 전 세계적인 어떤 위기 상황에서 121선 경기선을 사실 그 일시에 돌파할 가능성은 제가 보기엔 좀 상당 부분 희박하다고 이제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500포인트 가까이, 500포인트 정도, 뭐 그냥 좀 러프하게 한 8,000포인트에서 한 8,500포인트는 이제 오버슈팅 가정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어떤 자율 반락이 필요하고, 국내 증시로 따지면 그게 외국인의 어떤 매도와 함께 자율 반락이 이어질 가능성이 이제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조정을 받는다면, 20일 이동평선이래요. 우리가 MA는 이제 무빙 에버리죠. 그죠? 20일 이동평선이 강력 지지선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21선까지 빠지든지 아니면 그 위에서 지지선을 확보하든지 또 살펴봐야 되겠고, 최악에는 이제 한 7,800포인트 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합리적으로는 21선 8,000포인트를 우리가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보통 이제 그 무빙 에버리지라고 하죠. 20일 이동평선이라는 것은 한 달 동안이죠. 한 달 동안의 평균 매수 단가도 될 수 있고, 한 달 동안의 평균 매도 단가가 될 수 있는 거, 균형점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주가가 21선을 깬다면, 최근에 여러분들 이제 3월 이후부터 한 달 정도 어떤 그 매수세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21선을 깬다는 것은 최근에 한 달 동안에 산 사람들의 평균이 손해를 봤다는 것이죠. 그래서 21선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한 달 동안에 산 세력들은 악재를 딛고 어떤 매수를 보였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강한 세력이라 보고, 기본적으로 이제 나스닥 시장 기준으로 8,000포인트 혹은 8,000포인트 위에서 자리를 잡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떤 분들은 7,000포인트까지도 빠진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엔 그것은 어떤 논리에 맞지 않다고 보죠. 물론 이제 그 돌발적인,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돌발적인 또 새로운 악재, 또 다른 악재가 탄생이 된다면 또 모를까. 지금 분위기 봐서는 7,000포인트 때까지는 제가 보기 거의 불가능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이게 좌하단에 보시면 이제 그 미중과 무역 전쟁 최악의 구간이죠. 우리나라는 이제 8월 6일이었어요. 2019년 8월 6일.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8월 5일이었습니다. 이 가격대에서 지금 현재 현재 8,500포인트까지가 오버슈팅이 나왔다는 얘기죠. 제가 이제 그 고수들하고 의견을 나누면서 상당히 그 영감을 얻었던 것 같아요. 결정적인 뭐 한 가지 사실로 제가 많은 것들을 좀 얻었고, 또 이제 그 나름대로 어떤 그 확장성을 갖고 있는 논리가 아닌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3월 3일서부터 현재까지 매매 주체별 동향인데요. 3월 9일 날 외국인들이 이제 1조 3천억을 순매도하고, 3월 19일이 이제 그 결정적인 바닥이죠. 3월 19일을 여러분께서 항상 상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3월 9일 1조 3천억을 출발해서 3월 18일까지, 이때가 이제 매도의 절정 구간이에요. 지금 굵은 검정 화살표로 지금 표시를 했죠. 1조 3천억 매도하고 3월 13일 날 1조 1천억 매도하고, 이거는 또 괜히 만들어낸 화살표는 3월 17일 날 또 1조 매도하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매도세가 상당히 둔화가 되고, 최근에 보면 이제 그 4월 17일 날 외국인들이 이제 3천억 정도 순매수했는데, 이게 이제 그 전문가들이, 저도 여기저기 이제 자료 찾아보니까 기조적으로 외국인 순매수가 이어질 것이라는데, 하여튼 그 상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직까지는 시기상조일 가능성이 높겠고요. 지금 외국인들이 좀 일부 매수하는 것은 한머니입니다. 특히 이제 외환시장, 환율과 연계된 그 한머니성 자금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속아서는 이제 안 된다고 보는 거죠. 제가 그렇다고 장을 비관적으로 보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자, 그다음에 원달러 환율을 보게 되면 이제 그 1220원에서 1250원 정도 이제 박스권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박스 상단이 1250원인데, 1200달러당 1250원까지도 원화가 환율이 인상, 즉 원화 가치가 절하되는 거기까지도 우리가 염두를 해야 되는 것 같고요. 보시면 이제 그 이왕 보신 김에 3월 19일이죠. 달러당 1296원. 이때가 이제 그 절대 저항선이죠. 이때가 이제 증시로 따지면 이제 절대 바닥, 그 최악의 구간을 통과하는 시점. 매도세의 상당 부분이 소멸이 된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환율을 보시면 환율 상단이 1250원인데 1250원 살짝 돌파할 수도 있겠지만, 여하튼 간에 그 정도 가격대는 굉장히 강력한 저항선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외국인들이 이제 주식시장에서 매도를 하게 되면 대체적으로 거의 거의 90% 이상은 원화가 절하가 되죠. 즉 환율이 인상이 되죠. 1260원대까지도 열어놓을 줄은 알아야 됩니다. 그 환율이라는 게 또 이제 감정적으로 움직일 때는 또 등락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는 그림은 이제 코덱스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예요. 여기에도 굉장히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인버스 같은 경우 선물 인버스도 이제 많이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것도 이제 제 얘기보다는 이제 고수 의견을 제가 반영한 겁니다. 지금 선물 인버스도 최악의 한 9,000원 정도까지도 대비를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7,200원, 7,300원으로 7,315원이 종가가 될 것 같은데, 1차적으로 이제 그 8,000원이 저항이 되겠지만, 우리가 이제 9,000원 정도까지도, 9,000원까지도 이제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1차 저항선이 이제 8,000원, 그리고 2차 저항선이 9,000원. 이것도 우리가 그 염두를 해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그 선물 인버스를 보는 이유는 뭐냐면, 선물 인버스 같은 경우는 이성보다는 감성에 의해서 많이 좌우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 우리가 특히 고점이라든가 혹은 저점을 잘 또 맞춘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하여튼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WTI죠. 서부 텍사스산 중진료 기준인데요. 1차 저항선이 20달러인데 20달러를 돌파해줘야 돼요. 기본적으로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순매수하기 위해서는 20달러를 돌파해줘야 된다고 보는 거죠. 저도 사실 그 유가는 그냥 적당하게 좀 바닥을 찍고 좀 오르지 않나 이렇게만 생각하고 잘 이제 좀 안 봤어요. 안 봤는데 이번에 이제 그 고수분하고 얘기를 나눈 거가 그분은 이제 유가를 이제 많이 보는 거죠. 유가가 반드시 서부 텍사스산 중진료 기준으로 배럴당 지금 20달러를 돌파해야지만 외국인들이 어떤 그 매수의 근거가 된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외국인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그 개인적인 감정 그런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어떤 거대 자금 같은 거. IB 같은 경우는 어떤 개인적인 어떤 직관이라든가 감정에 의해서 휘둘리지가 않죠. 거의 뭐 시스템이라든가 어떤 매뉴얼에 의해서 움직이거든요. 유가가 계속해서 저조하다는 것은 경기 회복 가능성이 그만큼 이제 희박하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그거하고 이제 연동돼서 매매를 하는데 여하튼 간에 얘기가 길어지는데 배럴당 20달러를 돌파해야 되고 30달러를 넘어서게 되면 본격적인 어떤 랠리 구간이라고 보는 거고 그걸 이제 우리가 30달러를 넘어서는 순간이 한 8월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인 것 같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최선이나 차선. 지금 우선순위를 본다면 제가 이제 뭐 여러 번 이제 강조를 해드렸지만 일단 그 비메모리, 반도체 중에서도 비메모리, 그 다음에 그 전기차가 시대적 주도주가 맞습니다. 중장기로 본다면 지금도 사도 저는 뭐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뭐 대략적으로 이제 우리가 5월 20일 정도 얘기는 한 5월까지는 삼성전자라든가 이제 삼성 SDI, 삼성 SDI가 삼성전자보다 셉니다. 그거는 제가 여러 번 강조해줬고, 여하튼간에 뭐 박스권 등락이 예상이 되는데 그 박스권 과정 속에서 바이오라든가 혹은 이제 대북 테마가 지배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제가 그 부디 그 당부 말씀드리겠는데요. 저 역시 그렇고 또 저희 현대투자연구소 그렇고 잡주 같은 거 이제 안 합니다. 저희가 항상 종목을 추천할 때는 그 해당 분야 그 독보적 1위, 세계 최고면 제일 좋고 그리고 최소한 국내 1위입니다. 국내 1위. 예, 명심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뭐 여기 뭐 예를 들어서 NK맥스 이런 회사는 저희가 또 직접 탐방까지 가보고 여의도에서 IR을 3번 했는데 그 IR 3번도 다 참석을 해봤어요. 대표이사하고 또 직접 얘기도 나눠보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오랫동안 준비된 종목이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무조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우리가 공을 들인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NK맥스 같은 건 좀 생소하죠. 또 바이오톡스텍도 생소하죠. 바이오톡스텍은 CRO라고 하죠. 비임상 대행회사 중에서 국내 1위 업체입니다. 어찌 보면은 이제 제약 바이오 산업의 어떤 그 플랫폼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서 반드시 비임상을 거쳐야 되죠. 그 비임상 분야 바이오톡스텍이 국내 1위 기업입니다. 지금 일본이라든가 유럽, 미국 같은 경우는 CR 업체들 주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초입 단계고 또 아울러서 현 사태로 인해서 그 한국의 어떤 그 K바이오라고 제가 강조를 많이 했는데 한국의 어떤 그 바이오 업체 위상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바이오톡스텍도 함께 제가 보기엔 많이 좋아지지 않나 싶습니다. 자, LNC 바이오하고 이제 알테오젠은 우리가 LNC 바이오는 역사 고점 이제 아예 돌파를 해버렸고요. 그리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기술적으로 참 그 어찌 보면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LNC 바이오가 돌파를 해줬기 때문에 알테오젠도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NK맥스 지금 제가 NK맥스하고 이제 바이오톡스텍을 굵은 선으로 수평선으로 걸었는데요. NK맥스를 예를 들어서 5,500원에서 최바닥, 3월 19일이죠. 여기도 써있죠. 지금 3월 19일 5,500원에서 바라보면 5,500원에서 12,000원까지, 12,700원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근데 이 검정 수평선을 제 근거 뭐냐, 이거는 돌발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빼자는 얘기죠. 그러면 실제로 대략 한 10,000원, 9,000원대 후반이라든가 10,000원에서 지금 주가가 11,200원이네. 한 10% 정도밖에 안 오른 거예요. 여전히 바닥권이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리고 차트를 길게 보시면 뭐 또 공감을 하실 겁니다. 바이오텍스도 마찬가지예요. 돌발적으로 빠진 거를 빼고 지금 검정 수평선 기준으로 본다면 대략 한 7,000원 정도가 될 것 같은데 7,000원에서 역시 한 10여 프로 정도 지금 8,600원이니까 그 정도밖에 안 오른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바이오톡스텍을 4,000원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NK맥스를 5,500원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못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뭐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할까요? NK맥스를 이제 10,000원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그 다음에 바이오톡스텍을 한 7,000원 정도의 시각으로 본다면 굉장히 어때요? 바닥권이기 때문에 멘탈적으로도 굉장히 우리가 비교 우위에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자, 그다음에 현대 엘리베이터, 난광토건, 한일 현대시멘트 죄송합니다. 그 재룡 전기인데 대북 테마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종목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난광토건은 조금 별개예요. 난광토건은 이제 사실 개성공단에 어떤 그 참여했던 그 레퍼런스도 있어요. 제가 상징성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저희가 남강투어는 2018년도 저희가 3월 달에 한번 추천했는데 그 이후로는 추천 안 해요. 약간 재무적으로 크게 문제 있는 건 아닌데 약간의 퀘스천은 좀 있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현대엘리베이터는 뭐 말 그대로 대형주고 어떤 그 안정감은 있죠. 뭐 그런 차원에서 현대엘리베이터가 좋고요. 한일 현대시멘트, 시멘트도 우리가 계속 봐야 되겠죠. 재룡 전기, 그리고 이제 뭐 도화 엔저링, 뭐 여러 가지 포스코, 엠텍, 저희가 이제 섹타별로 좀 나눠서 오늘 또 회원분들한테 저희가 문자 형태로 또 보고서를 드릴 예정이거든요. 하여튼 그 가급적이면 그 해당 분야의 타픽, 다른 경쟁업체가 범접할 수 없는 어떤 핵심 경쟁력을 갖춘 기업도 우선으로 사시고요. 개성공단 관련주도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개인이 하기에는. 근데 저희는 조직 차원에서 추천하기가 애매하죠. 왜냐하면 개성공단 관련주들은 대부분 다 사양산업이고 재무적 그 부담이, 재무적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고 보는 거죠. 저희는 절대 그런 종목 추천 안 합니다. 그러니 또 양지하시기 바라고요. 그 체험, VIP 회원 관련해서 최근에는 그 저희가 그 어제도 잠깐 얘기했던 것 같아요. 한 3주 정도, 3주 전만 하더라도 그 세상에 욕이라는 욕은 다 얻어먹었어요. 어떤 분이 재밌는 댓글을 다실 것 같은데, 최근에는 좀 분위기가 좀 괜찮은 것 같고, 저희가 하여튼 그 10종목 추천하면 5종목 맞추고 5종목 못 맞히는 거예요. 못 맞히는 것도 너그러 인정해 주시고, 대신에 흐름에 맞으면 상승장에서는 10종목이면 한 8, 9개는 이제 맞힌다고 이제 보는 거죠. 좋은 흐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하튼 간에 공감하시면은 그 3개월에 100만 원 정도면 크게 부담되는 금액은 아니라고 보시고, 하여튼 3개월을 체험을 한번 해보시고, 이 친구들 실력이 있고, 또 수익도 나는 게 중요하죠. 이 시장에서는 수익률이 인격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면 함께 같이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그 파이팅 하시기 바라고, 저는 또 오후 방송을 하게 될지 어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다음 방송에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